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보시다시피 292 M3 관련 이야기입니다. 제가 이 차를 올 초에 가져왔는데 당시 이 정비 내역을 보니까 엔진오일 교환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바로 오일 교환하지 않았고, 지금 이제 한 7개월 됐는데 한번 엔진오일도 한번 교환해 보면서 또 이것저것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뭐 오일 교환 말고는 딱 해줄 건 없고, 한 가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오일 교환하면서 병행해 주는 것이 있어요. 바로 이 스티어링 오일인데요. 그러니까 스티어링 오일 교환이라는 게 사실 뭐 둘이서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스티어링 오일 교환이라기보다 한 번씩 희석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이 엔진 오일 교환할 때 뭐 한 1년에 한 번씩 교환하실 거 아니에요? 1년에 한 번 엔진 오일 교환하실 때 이 스티어링 오일도 이 리저버 탱크에 있는 오일을 싹 다 석션하고 요 안에만 이제 다시 신유를 주입을 해주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은 이 탱크 안에 있는 오일과 이 라인 안쪽에 저 웜격까지 이어져 있는 그 오일들이 서로 이제 섞이면서 희석이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 스티어링 오일 상태도 굉장히 좀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, 이 스티어링의 방식이 이제 유압인 차량을 소유하신 분들은 엔진 오일 교환하실 때마다 이 스티어링 오일도 한 번씩 희석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사실 제가 일반 고객님들께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. 왜냐하면은 또 이것도 할 때 소정의 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저것 또 하라고 하면은 약간 좀 영업하는 걸로 오해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,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. 아마 본인의 차가 현재 이 스티어링 방식이 유압식인지 아니면 뭐 모터 방식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, 대략적으로 이게 사실 브랜드 그리고 또 모델마다 조금씩 다른데, 대략 뭐 한 2010년 11년 이후의 차량들은 모터 방식이 거의 대부분이고, 그 이전 차량들은 이 유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한 2012년 정도 그 이후로 나온 차들은 대부분 다 이제 전자식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. 네. 오일이 너무 깨끗할 것 같은데, 그래도 일단은 그냥 내비두면 아무리 깨끗한 오일도 누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. 그리고 292 M3 타시는 분들이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, 이 차 같은 경우는 이 커버가, 이 헤드 커버가 재질이 이제 마그네슘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. 근데 이 코팅된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떨어지거든요.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누유가 있는 차량이다 그러면 그 누유된 오일을 닦아내기 위해서 뭐 파트 클리너라든지 뭐 그런 약품을 쏘시면 여기에 있는 코팅이 다 벗겨질 수가 있어요. 네, 부풀어 오릅니다. 엔진이 뜨거울 때는 파트 클리너 같은 그런 약품을 여기다가 쏘시면 안 돼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닦아내기 위해서는 뿌리지 마시고 그냥 이런 걸레로 이렇게 닦아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차량의 상태를 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, 지금 보시는 이 오일 필터 하우징 혹은 오일 필터 캡 안쪽을 좀 들여다 보면 되는데요.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이 오일 필터 하우징 안쪽을 닦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석션만 한 것이거든요. 이렇게 석션만 했을 때 이 원래 이 엔진 내부 금속 색깔이 이렇게 선명하게 깨끗하게 보이는 차량은 상태가 좋다라는 뜻이고, 여기 말고도 이 오일 필터 캡 안쪽을 보면 오일 교환을 많이 하지 않은 차량은 이 오일 필터 캡 하우징 안쪽에 슬러지가 꽤 쌓이게 됩니다. 제 경험상 봤을 때 엔진 오일을 1년 안쪽이 아닌 대략 한 1년 6개월 정도마다 교환하시는 분들의 차는 대부분 보면은 이 오일 필터 캡 내부에 슬러지가 좀 쌓여 있습니다. 그래서 BMW BSI 그 중간에 한번 하시지 않고 BSI 기간에만 맞춰가지고 오일 교환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엔진 내부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영상에 담길까 모르겠는데, 이 스티어링 휠 오일 탱크 안쪽에도 슬러지가 좀 쌓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제가 지금 이런 깨끗한 걸레로 닦았는데
닦기 전에는 되게 거뭇거뭇했어요. 저기 보이시는 저 하얀색 저 플라스틱이. 네, 영상에 지금 헤드캠이라서 잘 담길까 모르겠는데, 아무튼 이 스티어링 휠 오일 이 리저브 탱크 안쪽에도 이런 깨끗한 극세사 천으로, 물론 이제 먼지 들어가지 않게 탈탈 털은 다음에요, 그 다음에 이 내부 안쪽도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는 최대한 깊숙이 넣어서 이 내부 벽하고 저 하얀 부분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스티어링 오일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제가 닦기 전을 지금 촬영을 못했는데 되게 까맣거든요. 지금 보시면 이 보이시죠? 이렇게 닦입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스티어링 휠 오일 교환하실 때 이 탱크 안쪽도 한번 닦아주시면 좋다. 근데 차 올리고 있는데 요거 한번 더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, 이 차는 딱 본넷 열었을 때 이렇게 딱 옆에서 보면 저렇게 살짝 올라와 있는 저 엔진, 네, 이게 사실 이 차의 굉장한 어떤 그 시그니처죠. 사실 이 파워돔이 292 M3 그리고 옛날에 246도 아마 살짝 있었는데, 이렇게 대놓고 이 후드 위쪽으로 엔진을 올린 차가 아마 이 차 말고는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것 같아요, BMW에서. 네, 그래서 이 옆에서 이 엔진을 바라볼 때 이 뷰가 또 굉장히 좀 매력적인 그런 차입니다. 뭐랄까, 이 기계적인 미라고 해야 될까요? 네, 그런 어떤 점이 굉장히 좀 뛰어난 차다. 타는 맛도 너무 훌륭한 차지만 보는 맛도 또 그에 못지 않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차를 떴는데 역시 이게 제 손을 한번 떠났다 오니까, 그리고 이 차가 서비스센터, 그 부산의 서비스센터에서 아마 관리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제가 분명히 이 커버들을 다 새 걸로 교환했었고, 이런 피스들도 제가 다 껴놨는데, 지금 보시면, 네, 이거 다 피스가 어디로 도망갔는지, 그리고 여기도 막 다 깨져서 이거 덜렁덜렁하고, 네, 여기도 다 찢어져 있고. 근데 사실 292 같은 경우는 이 범퍼가 닿는다기보다 여기가 굉장히 많이 닿거든요. 그래서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소모품의 개념이긴 한데, 제가 분명히 이걸 다 새 걸로 교환했었거든요. 근데 상태가 좋지 않네요. 이거 BMW 캠페인 할 때 또 새 걸로 한번 싹 다 갈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뭐 다시 깨끗하게 제가 만들어 줘야죠. 아이고, 뭐 이렇게 세게 줘놨냐 이 센터 애들. 정말 참, 제발 좀 다른 건 모르겠고 볼트만 좀 세게 안 조였으면 좋겠어요, 정말. 지금 한 오일 교환한 지 1년 정도 된 것 같고, 그 다음에 키로수는 진짜 한 1000km 탔을려나요? 네. 뭐 상태가 어떤지 뭐 당연히 깨끗하겠지만, 네. 깨끗하네요, 역시. 사실 이렇게 1년에 막 1000km도 못 타는데 1년마다 엔진을 교환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오바인 것 같기도 한데, 이런 차를 오랫동안 갖고 있으려면 사실 이 누유가 굉장히 좀 신경 쓰이거든요. 그래서 오일이 이렇게 깨끗하더라도 그냥 오일을 교환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뭐 TMI이긴 한데, 지금 292 M3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엔진 오일을 드레인하는 홀이 2개잖아요. 근데 이 2개인 것을 보고, 예전에 뭐 어떤 분들은 이게 막 드라이 선프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2개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,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엔진이 V8이잖아요. 그래서
엔진이 굉장히 앞뒤로 길어요.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멤버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 스티어링 웜 기어거든요. 근데 엔진 볼륨도 크고, 그리고 이건 뭐 제 생각인데 엔진을 최대한 이렇게 밑으로 내려야 되다 보니까 이 오일 팬 형상을 이 멤버랑 이 웜기어를 피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진 오일을 드레인하는 그 홀이 앞뒤로 이렇게 하나씩 따로따로 있다, 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미션 누유가 있는지 한번 그냥 슬쩍, 이거 커버 뜯기도 귀찮으니까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텐데, 네, 에어컨 물이 그냥 이제 여기 이쪽이 미션 오일 팬이에요. 근데 젖어 있지 않고 이 커버도 아직 젖어 있지 않은 걸로 봐서, 그리고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저기 저 안쪽을 봤을 때 이 메카트로닉스 사이드 쪽으로 오일 누유되는 것도 아직은 없네요. 네, 다행입니다. 이건 뭐 이제 사실 차를 많이 안 타도 누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아직은 없어서, 뭐 언젠가는 오겠지만, 네, 아직은 없어서 다행입니다. 네. 아 근데 저 이 커버 이거, 와 정말 이 신경 쓰이네요. 이거 빨리 캠페인 언제 하는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오일이 드레인 되는 동안 공기압도 체크를 해봐야죠. 사실 이 공기압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. 네, 이 뭐 공기압 같은 경우는 개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조금은 이제 그런 어떤 편차가 있을 텐데, 그냥 사실 차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. 근데 어떤 분들은 차에서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꼭 본인의 성향이 맞다고 해서 그것을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, 그 차의 적정 공기압은 대개 이렇게 운전석 도어를 열면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스티커에 다 나와 있거든요. 이제 몇 인치, 18인치일 때, 19인치일 때, 뭐 사람이 뭐 2명, 4명 타고 짐을 싣고 안 싣고, 그리고 포르쉐 같은 경우는 어떤 속도에 따라서도 조금 공기압을 다르게 넣어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. 근데 만약에 이 공기압 이 규정표가 여기 없다 그러면은 어떤 차는 이제 주유구를 열었을 때 거기 있는 차도 있거든요. 그래서 분명히 차 어딘가에 붙어 있는데 그 규정에 따르시면 됩니다. 이 차 같은 경우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245, 3519, 265, 3519 했을 때 사람이 뭐 2명 이하, 맥스 2명 탔을 때 앞뒤로 2.4바라고 되어 있어요. 2.4바는 이제 우리가 보통 뭐 30몇 이렇게 PSI로 바꿔보면, 제가 알기로는 한 2.4바면 한 35 정도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저도 이 차를 35 정도로 맞추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기압 맞추실 때 여러분들의 어떤 뭐 의견도 중요한데 이 차가 제시하는 규정과 여러분들의 의견이 너무 차이가 크다, 그렇다면 그냥 이 차의 규정대로 그냥 하시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일 넣고 있습니다. 근데 뭐 이 292 M3 엔진오일 점도에 대해서 뭐 더 이상은 뭐랄까, 이 논쟁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. 그냥 무조건 10W60만 넣으시면 되고,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이 10W60 중에서는 그나마 이 쉘 헬릭스 울트라가 좀 저렴한 편이어서 저희들도 이제 고객님들께 이렇게 넣어드리고 있고, 제 차에도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. 이 10W60 중에서는 좀 고가로 가려면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오일 교환 비용이 좀 부담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그냥 이 쉘 정도로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뭐 5,000km 이내로 이렇게 좀 교환해 주시는 것이 가성비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글쎄요, 뭐 지금 마세라티 같은 경우도 엔진 보호를 위해서 40점도를 쓰다가 10W60으로 바꿔라 라는 지침이 내려올 정도로 이 엔진 보호를 하려면은 이 점도가 높아야 된다라는 것은 뭐 기정사실인데, 자꾸 이 V8 엔진이 개발될 때 10W60으로 개발을 했는데 자꾸 무슨 뭐 겨울에는 40점도를 넣었다가 여름에는 60을 넣고 그렇게 해도 된다, 아니면 뭐 어떤 분들은 뭐 15W50, 글쎄요, 뭐 15W50까지는 조금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,
예를 들어서 뭐 OW50 뭐 그러니까 뒤에 숫자가 50 정도로만 내려가도 저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10W60인데 OW50을 넣고 고RPM을 쏜다? 글쎄요. 뭐 근데 그런 분들 이제 그런 게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하고는 굳이 논쟁하실 필요 없고 그냥 그분들은 그거 넣으시라고 하세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무조건 10W60만 넣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제 뭐 논쟁하기도 귀찮고 그냥 각자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타는 거니까 자기 차인데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. 개인적으로는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10W60을 넣으시면 좋겠다라고 한번 좀 전 바라봅니다. 원래 에미라 오일 교환을 하려고 하다가 이 차도 오일 교환할 때가 된 것 같아서 급하게 한번 찍어봤고요. 다음번에는 이제 에미라 엔진 오일 교환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별다른 얘기는 없었는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